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미국 대선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전망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이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재가 쏟아지는 시점에서는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바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는 시점에서 반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려하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삭제가 될 수가 있다. 전액 삭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보시면 반도체 보조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간 TSMC 미국에서 보조금 협상을 마쳤다라는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2개월 동안에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들어서고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삼성 등과 반도체법에 대해서 합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약 세부 사항 처리 중에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협상 마무리가 됐다 말씀을 드렸죠. 최종 보조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기업인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르게 결과물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8조 8천억 원 투자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새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과 패키징, 후공정 시설에 대한 부분,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들,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들, 이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TSMC와 인텔도 마찬가지로 9조 원대 그리고 11조 원대의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번에 TSMC가 확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을 비롯해서 인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우려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들어서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처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16년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IT 섹터,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곧장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최상단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 AI 산업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자에서도 2.25% 상승한 148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악재로서 인식을 하고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HBM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추가적인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와 지금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HBM 파운드리에 더 가까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AI 칩 관련해서 MI325X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 있는데 삼성 쪽에 HBM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파운드리 협력 확대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4년 4분기부터 올해 4분기부터 26년도로 이어지는 이러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삼성과의 전략적인 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앞으로는 HBM 관련해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보시면 지난 3월달에 삼성전자로부터 30억 달러 4조 원 규모의 HBM3에 대한 공급을 받는 거래 관계를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5세대 HBM인 HBM3에 대한 12단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3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앞으로 4분기부터는 HBM 관련해서 이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AMD에서 12단 제품에 대한 공급을 확정 짓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HBM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여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과정 안에서 엔비디아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HBM3에 대한 8단 엔비디아의 이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8단에 이어서 12단도 이 퀄 테스트 과정 안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조만간에 또 공급에 대한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HBM4부터는 TSMC와 메모리 협력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또다시 있죠. HBM3에 대한 개선품을 만들어 가지고 투트랙 대응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 공략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자, 앞으로도 엔비디아 쪽에서 HBM3에 대한 소비 엄청나게 높여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 쪽의 공급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이런 소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 HBM3에 대한 8단 관련해서는 이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단 관련해서는 삼성 쪽에서만 이제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12단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에 더해서 HBM4에 대한 부분들 2나노 집중해서 돌파구를 찾는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 GPU 제품에 대한 이 수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제품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GPU 제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HBM3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HBM4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세대 DRAM에 대한 수율 확보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HBM4부터는 4나노에 대한 또 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 8나노를 건너뛰고 나서 4나노로 승부를 보겠다. 비용이 오르더라도 고성능 저전력을 실현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이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비단 우리가 지금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고가 대비해서 너무나도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자리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때는
없던 호재도 갔다가 주가 급등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서는 추가적인 엄청난 하락이 나타날 것처럼 악재를 갔다가 없던 악재도 갔다가 추가 급락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 고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아니죠.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자, 이들도 외인들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외인들의 비중을 우리가 또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이 남아 있습니까? 자, 52%의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 21년 초반만 하더라도 자, 이 시기에 49%의 비중이 있었단 말이죠. 외인들의 비중을 체크해 봤을 때 이때가 49%, 지금이 52%의 비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3%더 던질 비중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시점에서 자,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 이때는 49% 비중을 찍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 지금은 52% 비중인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자, 이때는 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만 만들어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쳐가지고 자, 투매를 쏟아내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고, 자, 신용잔고를 보더라도 최근에 수치를 보여드려 보면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들어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7만 원을 이탈한 시점에서 이제는 바닥겠지. 이런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용 매매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당장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수급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자, 또다시 맥쿼리 증권 모건 스탠리 쪽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두 창구 모두 삼성전자에 대한 반토막 레포트를 낸 이런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를 체크할 시점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자, 지금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경계감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4903 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저으로 삼성 자,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장평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자, 매도 타점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자, 일전에 여러분들께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6만 원 이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래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만 원 이탈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자, 외인들의 물량 변화, 개인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창구에 대한 이 성격들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여러분들 자, 모건 스탠리라든지 맥쿼리 증권에 대한 부분들 반토막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자,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BM3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M4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대선 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앞으로 FOMC 회의를 통해서 25bp에 대한 금리 인하까지 확정이 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1일 날 예정돼 있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막연하게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들의 평단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외인들의 비중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현재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문자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이런 가격 전략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할 시점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한 이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신데, 제가 팩트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자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유한양에 엄청난 또 급등 수익을 드렸었는데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급등전에 우리가 또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FTA 승인 기대감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빠르게 계좌 회복 함께 하셔가지고 안 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